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제약 5%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을 제가 어저께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신고가를 갔다. 그게 끝입니다. 끝. 자,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셀트리온 제약, 그쵸?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느니, 그리고 뭐 합병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붙고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으로 반영하는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나 여기 샀는데 나 여기 샀는데 지금 수익인데 팔까 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이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리고 고가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떨어질 때 매도하는 그 상황에서도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신고가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그쵸? 셀트리온 제약뿐만 아니라 자 보시면 한미약품 뭐예요? 신고가죠. 그쵸?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어때요? 신고가죠. 근데 일시에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HLB도 있습니다. HLB 지금 어때요? 신고가에서 오늘 다 일시에 조정을 다 받았다. 그쵸? 그 중에 대장주는 이제는 셀트리온 제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제약주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약주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쵸? 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제약주 중에 특히나 신약개발 쪽은 뭐 시밀러 쪽도 마찬가지인데 신약개발 쪽은 특히나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금리가 낮은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5.5%의 금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올해 뭐가 있나요? 미국 대선 있죠. 미국 대선 있으면 뭐가 되나요? 당연히 경기를 신경을 써야 된다. 경기를 신경 쓰려면 어쩔 수 없이, 그쵸? 달러를 조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시장 기준에서 최근에 환율이 조금 올라서 131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거니까.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가 낮아지고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그쵸? 요건 그냥 공식이니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강달러가 좋은 게 아닌가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수출 기업입니다. 자국의 통화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미국 기업에 가는 실적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달러 환산해서, 그쵸? 표시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무한정 올려서 팔 수 있을까요? 달러 가치가 높아진 만큼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쵸? 아무리 미국이라도, 뭐, 아무리 애플이라도 지금 욕 많이 먹잖아요. 아이폰 판매 부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가격 얼마예요? 아이폰 하나에 막 200만 원씩, 220만 원씩 이래요. 뭐 사양이나 용량별로 조금씩 다른데 220만 원 뭐 한국 돈으로 그렇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 부진에 대한 얘기, 뭐 가격적인 것에 대한 얘기, 그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가지 내용을 딱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제약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죠? 제약주의 시대가. 아니 이미 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치고 달렸고요. 물론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한미약품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고 레고캠 바이오도 기술 수출이라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FDA 승인을 앞두고 그쵸 개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이슈를 쫓아다닐 게 아니라 왜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오는 걸까요? 그쵸? 그게 주식시장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움직인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대형 주군이 뒤에서 딱 버티거나 앞에서 끌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밀어주는 또는 앞쪽에서 당겨주는 중소형 주군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테마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작년을 보면 되겠네. 에코프로 그룹 한번 보세요. 에코프로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포스코 퓨처엔 가고 LNF 가고 2차전지 관련주들 막 돌아가면서 치죠. 그런 상황이 올해 제약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단기간 상승폭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5% 정도 조정을 받게 된 거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관련이 합병이나 그런 이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테마 형성이 되어야 추가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 램시마 어쩌고저쩌고 그런 다 필요 없어요. 그쵸? 뭐 램시마, 뭐 트룩시마, 허주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셀트리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고 뭐 합병 관련된 내용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가격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그 시작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최고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자. 대신에 우리는 시작점은 잡자. 근데 그게 저가는 아니다. 시작점은 신고가 구간이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시세의 시작점에 와 있고 그 구간에서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지만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제약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가 왔습니다. 그쵸?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잡아가자. 그쵸?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연초가 되기도 했고요. 그쵸? 1월 그쵸? 신년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인데 여기서 이벤트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는 게 1월 달 중에 계속 진행을 하고요. 지금 500분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1000분까지 제가 입장 인원을 늘립니다. 특징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는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 제약을 제가 왜 계속해서 강하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다른 제약주들을 왜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걸까요?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먼저 반영해요. 앞에 좋을 부분은 그 좋아지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실제 앞에 어떤 호재가 있다. 그 호재가 작용해서 실적이 좋아진다. 근데 실적이 좋아지는 게 먼저일까요? 가격이 올라가는 게 먼저일까요? 가격이 올라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신고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고가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 하나예요?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른 종목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2일 제가 3일하고 4일 그쵸? 오늘까지는 종목을 안 냈어요.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고 그쵸? 확인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보유 종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과 어제는 종목을 안 내보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스윙으로 진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그쵸? 그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월 2일 날 그쵸? 1월 2일 첫날은 10시 개장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안내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YIK 정확하게 9시 46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 겁니다. 10시 개장이라서. 자, 그러면 YIK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YIK 이런 식이죠. 여기 보세요. 1월 2일 정확하게 시가 7%, 그쵸? 5,370원. 그리고 종가 5,470원. 한 2%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1월 3일, 그쵸? 12% 상승. 오늘 떨어졌죠? 오늘 그냥 매도하면 된다. 그쵸? 더 떨어지면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그쵸? 근데 거기서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하락할 때 파는 겁니다. 올라갈 땐 주식 절대 파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고가를 잡는 게 아닙니다. 시세의 시작점, 즉 신고가 구간을 공략은 하지만 그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매도 구간으로 잡아야 될 건 무조건 한 가지 내용. 그렇죠? 고가 확인하고 내려올 때 판다. 그래도 수익이다. 어느 정도? 하루, 이틀, 3일 보유해서 대략 15%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매매를 마무리 짓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쭉 올려보면 제가 한 두 종목, 세 종목 정도만 체크를 해볼게요. 쭉 올려서 보면 자 12월 22일 자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 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이 진행이 됐는데 자 제가 종목이 많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올려보잖아요. 계속 중복됩니다. 보세요. 테크윙 중복이죠. 그쵸? 쭉 또 올려서 보면 시노펙스 중복이죠. 더 올려가잖아요. 자 보세요. 12월 18일 시노펙스 또 중복이죠. 그쵸? 계속해서 중복이 됩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조건 신고가를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범위가 안 넓어요. 그쵸? 그래서 절대 많은 게 아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아까 전에 딱 보면 여기 보면 12월 22일 시노펙스 그쵸? 계속 중복이 되지만 제가 중복하는 과정에서 하락하는 구간이 없다. 그쵸?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18일에서 19일 정도부터 공략을 해서 5,000원부터 시작해서 오늘 종가 처음 떨어진 날입니다. 몇 프로 떨어졌어요? 5% 떨어졌어요. 그래도 몇 프로? 50% 정도 수익 구간이다. 8,000원대 팔고 싶죠. 근데 여길 잡으려고 하다가 정말 큰 수익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먹을 때 크게 먹어야 되지만 그 상황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을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모두 수익이지만 수익의 폭의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22일 시노펙스 8시 53분 그렇죠?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라는 거 그냥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보유해서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런 매매를 어떻게 한다? 신고가 매매에서만 가능하다. 왜? 시장의 주도주는 신고가 구간을 거쳐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자꾸 막 고가에 물리고 손절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제가 긴 말 드리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무료인데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요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주도주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무언가 다른 뭐 하고 막 조정이 나오면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조정이 나올 수 있지. 근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스킬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초 이벤트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 즉 신고가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지, 그쵸?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요 세 가지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잖아요. 정말 어려워진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제 시작이다. 그쵸? 자, 그럼 다시 셀트리온으로 돌아와서 보면 수급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보세요. 셀트리온 제약을 쓸어 담고 있죠. 그쵸? 근데 셀트리온은 어때요? 셀트리온도 괜찮아요. 셀트리온도 괜찮은데, 그쵸? 셀트리온 제약을 더 쓸어 담고 있다. 외국인들이. 그쵸?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물론 셀트리온도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매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한다, 이런 상황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매집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 규모가 적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씩 사면 되지, 이럴 것 같죠. 근데 셀트리온급의 종목,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남은 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예전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보면 똑같죠. 2000포인트, 뭐 2500포인트 이러니까. 근데 죽을 놈들은 다 죽였고 올라가는 놈들만, 그쵸, 살아남은 놈들만 크게 살려놨어요. 그러면 시장 파이가 유지되거나 커졌는데 종목들의 규모는 완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세력들이 들어와서 컨트롤할 수 없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종목은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형성되어 있고요. 거래가 많이 터졌을 때는 하루에 1조에서 막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막 4조, 5조씩 거래가 됩니다. 이런 종목을 세력들이 들어와서 컨트롤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시세들은 펀딩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자금입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은 무조건 이 로스컷 비율을 정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매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거다. 그쵸?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런 이 수급의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계속해서 매수해서 한 달 동안 500억을 쓸어 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무조건 초과 시세가 터집니다. 그게 신고가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가격에 대해서 집중하자.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 온 겁니다. 자,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한 2-3시간 정도 떠들어야 되고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서 셀트리온 제약, 그쵸? 올해 제약주 정말 좋을 겁니다. 제약주로 정말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해를 돕고자 제가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